저는 끔찍했던 13년간의 결혼 생활을 얼마 전에 종지부를 찍었고 싱글맘의 길을 선택한 주부입니다. 하나뿐인 딸아이는 제가 데리고 이혼했고 제가 원래 살던 친정집으로 이사를 와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야 평온하게 제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기분입니다. 제가 결혼 생활은 13년이라 그리 길게 한 편은 아니지만 33살에 결혼해서 지금 제 나이가 벌써 40 중반을 넘었네요. 결혼을 늦게 한 만큼 남들 눈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기도 했고 실제로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기적인 남편이었지만 참아가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연을 보내기 전에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니다 싶으면 정말 빠르게 결정하고 갈라선다고 하고 상대방이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면 절대 참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제가 참고 산 13년의 세월을 이야기하면 바보 같다 멍청하다 생각하실 게 뻔하니 사연을 보내는 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기까지 했으니까요. 물론 강제는 아니고 제가 하고 싶어서 모시고 산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고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곤 해도 제가 평생 시어머니한테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남편이 중요하잖아요. 바로 그 남편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혼을 생각한 적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한 건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서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스스로 족쇄를 차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나 자신의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고 아이가 있음에도 큰 미련 없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제 배우자는 저희 희생과 배려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지난 세월 결혼 생활을 잘못하고 살았다는 걸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자체가 처음부터 꼬였던 건 아니에요. 결혼이 둘 다 늦긴 했지만 처음에는 당연히 둘 다 잘 살아보자는 마음이었죠. 참 공교롭게도 저와 남편은 둘 다 편모 가정에서 자랐더라고요.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느낀 점은 이 사람은 자기 집안과 경제력에 대해서 약간의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좀 자신감이 없어 보였고 제가 먼저 편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말을 했을 때 그때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그런데. 그럼 너랑 결혼하면 적어도 처가에서 결혼 반대할 이유는 없겠다. 너랑 나랑 둘 다 온전치 못한 가정이라서 서로 구제해주는 거나 다름없지 뭐. 우리가 암만 잘나봤자 호르몬이 가정이라 하면 상대방 부모들이 절대 허락 안 할 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 당시에도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부모님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거나 이혼하고 따로 사는 게 어떤 잘못이나 흠이 아니잖아요. 물론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레 혼자 겁먹고 본인은 스스로 모자란 사람이라 조건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싫었습니다.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집에 엄마 혼자 있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오빠도 앞으로 그런 생각하지 마. 그때 제가 왜 찌질이 같은 남편을 몰라봤는지. 오히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미련했었구나 싶네요. 남편은 저와 자신이 거의 비슷한 처지이니 결혼하는 것도 쉽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엄마랑 둘이 살고는 있었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었어요. 부모님 두 분이 제가 어릴 때 이혼을 하셨고 그 이유는 나중에 엄마에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빠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신 거라 엄마가 아빠에게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꽤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엄마는 이혼하시기 전부터 본인 장사를 계속하셨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돈 걱정 없이 공부 다 하게 해주셨고 제가 결혼할 때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했지만 남편이 자격지심 가질까봐 괜찮다고 거절했어요. 끝까지 제가 부모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하겠다고 우겨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셨다고 해서 절대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남자 만나는 줄 모르고 좋은 집안 남자들과의 선자리를 알아봐 주셨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느라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엄마가 남편을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홀어머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은 사람을 딱 보면 느낌으로 아시는 건지. 그 당시 처음엔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리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 신우가 너무 좋다는 말도 하고 남편 될 사람 칭찬을 계속 엄마에게 하면서 결혼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결혼까지 하게 된 건 남편이 장남의 홀어머니이긴 했지만 저보다 3살이 어린 시누이도 그렇고 시어머니 역시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무남동녀 외동딸이라서 그런가 살갑고 다정한 시누이가 저를 잘 따르는데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제가 앞으로 남편 욕은 한 바가지 할 거지만 우리 시누와 시어머니는 사실 제가 흠잡을 만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혼하고 남이 되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어머님을 만났을 때가 사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엄청 어려운 어른이었죠. 근데 자주 얼굴 뵙고 점점 친해지게 되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나누었고 저를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결혼하기로 하고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갔을 때 눈이 정말 많이 온 날이었는데 눈이 발목까지 와서 신발이 푹푹 빠지고 꼬리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 어머님이 저를 보시고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굳은 날에 오는 손님이 좋은 손님이라더라. 새아가가 인사 오는 날에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걸 보니까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오는 것 같네. 이렇게 어머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시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결혼 준비하면서 시어머니와 예물을 보러 갔던 날에 한복을 맞추고 예물까지 보러 어머님과 함께 돌아다녔어요. 예물비는 남편과 제가 각각 100만 원씩 각출했고 원래는 반지만 겨우 맞추기로 했었는데 어머님이 자꾸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목걸이, 팔찌, 귀걸이까지 세트로 다 맞추라 하시더라고요.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길 것 같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꼭 해주고 싶었다면서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반지까지 전부 계산을 해주셨어요. 형편이 좋지 않아 결혼할 때 보태주기 힘들어 미안하다 하시면서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행복하게 잘 살라며 저한테 500만 원을 따로 챙겨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신우도 직장 생활하면서 본인 결혼 자금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저희 결혼할 때 가장 큰 혼수는 자기가 해주겠다며 냉장고를 사주었습니다. 진짜 괜찮다고 마음만 받겠다고 했지만 꼭 이건 자기가 해주겠다면서 막무가내로 최신형 엄청 비싼 냉장고를 사주었죠. 물론 남들 이야기를 들으면 시댁에서 집 사줬다 차 사줬다 하는 이야기도 많지만 돈의 액수보다 시댁 식구들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고 저와 남편은 연애를 오래 하고 결혼했었지만 사실 신혼 때는 정말 많이도 싸웠어요. 밥 먹고 설거지 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청소기 돌리는 것 때문에 싸우고 그런데 한 번은 저희 부부가 싸운 지 얼마 안 되어 시댁에 갔었는데 저와 남편 사이가 평소와는 달리 냉랭했더니 어머님이 딱 눈치를 채시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희들 싸웠니? 오늘 분위기가 왜 이래? 제가 눈치 보면서 어머님 말씀에 답을 못하자 남편이 대신 대답을 했습니다. 약간 다투긴 했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자 어머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시더니 남편을 나무라셨어요. 너는 사내 자식이 네 와이프 얼굴이 저런 걸 보고도 미안하다는 소리가 먼저 안 나오는 거냐? 남자가 아내한테 자존심 세워서 어디에 써먹으려고? 어머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는 바람에 순간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고요. 어머님은 항상 며느리 편에서 생각하시고 며느리 편을 먼저 들어주셨어요. 사실 결혼하고 남편과 많이 싸우게 된 건 예전에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훨씬 가부장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자고 해서 반반 결혼을 했고 집 얻을 때 대출까지 같이 받았는데 결혼 이후로 남편은 혼자 사시는 우리 친정엄마는 전혀 챙길 생각도 없고 항상 자기 집에만 가기를 원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남편은 결혼하고 없던 효심이라도 생긴 것처럼 매주 자기 어머니를 챙겨야 한다며 항상 찾아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 장가 보내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엄청 마음이 서운해 하실 거야. 당분간은 매주 찾아뵙고 엄마랑 식사라도 한 끼 같이 하자. 저도 어머님이 좋은 분이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고 챙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친정엄마는 안중에도 없고 맨날 입만 열면 자기 엄마만 챙기자는 소리를 하는데 없던 반발심까지 생기더군요. 남편에게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지다가 말싸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시댁은 신우라도 아직 어머님과 같이 살고 있지. 저는 외동이라서 우리 엄마는 정말로 혼자 계시거든요. 이 문제를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원래 남자와 여자는 사정이 다른 법이라며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시댁에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지. 싫으면 오지 말던가. 그래서 진짜로 싸우다가 남편만 시댁으로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아시고 바로 남편 보고 너도 오지 말라며 쫓아내셨더라고요. 어머님은 결혼한 아들이 자꾸 주말마다 집에 찾아와서 밥 차려달라는 게 힘들다면서 앞으로 먼저 오라는 소리 하지 않으면 오지 말라고 하셨대요. 그 말을 전해 듣고 속으로 쌤통이라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도 차례만 지내고 나면 어머님이 음식을 바리바리 싸주시면서 얼른 점심 되기 전에 친정으로 넘어가서 친정 엄마랑 같이 밥 먹으라 하셨어요. 근데 남편은 제가 친정 넘어가자고 하면 가기 싫은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이런 아들에게 효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데 대체 왜 자기 혼자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말끝마다 자기 엄마가 불쌍하다 하고 저 때문에 어머님이 며느리 눈치를 보고 산다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대체 제가 뭘 어쨌길래. 본인이 생각한 며느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남편과는 다르게 며느리 도리 같은 말은 입에 올린 적도 없으십니다. 어머님과 저희 집이 10분 거리인데도 신혼 때는 제가 부담스러울까봐 저희 집에 오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결혼하고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어머님이 종종 한 번씩 저희 집에 들르셨는데 오시기 전에는 최소 1시간 전쯤에 가도 되냐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이렇게 좋은 시댁 식구를 만난 건 복받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엄마는 제가 남편이랑 부딪히는 일이 있더라도 시어머니가 제 편이니 가급적 큰 문제 아니면 너그럽게 인사하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친정엄마는 그때도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낳아도 산후조리나 아이를 봐주시는 건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직장에 복귀할 때가 되니 시어머니가 우리 딸 아이 등하원도 맡아주시고 비는 시간도 책임져 주시겠다 하셔서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몰라요. 아이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직장 다니는 워킹맘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아이 키우는 게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딸아이 학교 들어갈 때까지 어머님과 신우가 번갈아가며 아이를 케어해 주셨고 제가 일하는 동안 걱정 안 하도록 어린이집이며 병원이며 전부 데리고 다니면서 살뜰하게 챙겨주셨기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직장 사정 때문에 남편과 약 3년간 주말부부 생활을 했었는데 육아는 거의 제 몫이었거든요. 남편은 주말에 집에 와서도 거의 누워서 잠을 자거나 피곤하다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아를 분담하자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다른 부부들은 신혼 때 싸우더라도 아이를 낳으면 사이가 좋아진다는데 저는 무심한 남편에게 점점 불만이 쌓여갔고 남편은 남편대로 편하게 쉬지 못하게 옆에서 잔소리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제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서로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매번 같은 문제로 싸우는 걸로 지치기도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서운한 점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반반 결혼했고 우리 엄마한테 받은 게 딱히 없으니 자기는 우리 엄마를 챙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뻔뻔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처음으로 저는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나 신우가 좋긴 하지만 제가 시댁에 하는 것의 절반이라도 우리 엄마에게 해주길 바랬는데 남편은 우리 엄마 생일이건 어버이날이건 단 한 번도 먼저 전화하거나 사위로서 살갑게 군 적이 없었어요. 결혼 전에는 아들처럼 잘하겠다고 하더니 막상 살면서 우리 엄마 챙기는 건 귀찮아 했었죠.
우리 엄마도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늙으신 데다 그 무렵에는 초기암을 진단받고 수술까지 하셨던 터라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병문안은커녕 안부 한 번 안 물었어요. 제가 엄마 때문에 아이를 오래 시어머니에게 맡겨놓으면 그걸 트집 잡아서 제게 성질을 부리기나 했었죠. 매번 자기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냐면서 잘하라고 하는데 알아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잘하고 있는데 와중에 남편의 그런 잔소리가 어찌나 듣기 싫던지요. 아이를 맡아 봐주시니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더 참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족은 아무리 싸우고 지지고 볶아도 같이 얼굴 맞대고 살아야 하는 법인데 한창 육아로 힘든 시기에 남편과 주말 부부 생활을 했던 건 그야말로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게다가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건 아니지만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랑 연락이 안 되는 문제로 속을 엄청 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다행히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주말 부부 생활을 청산하고 남편이 다시 집 근처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사이 신우도 좋은 신랑감을 얻어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같은 초등학교 교사를 만나서 시집을 갔는데 그때쯤 집안에 우환이 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어머니가 칠순을 훌쩍 넘기긴 했지만 결혼할 때만 해도 총기가 넘치셨고 손주도 저보다 더 깔끔하게 챙기시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우리 딸아이가 할머니가 좀 이상하다는 말을 하긴 했었어요.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본인이 한 말을 잊어버리시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한번 큰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초기에 빨리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어머님이 집을 못 찾으시고 아파트 단지 근처를 배회하시다가 경찰에 연락을 받았을 때 뭔가 심각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제서야 남편과 급하게 병원을 알아보고 검사를 받았는데 이미 초기를 훌쩍 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을 가능하시지만 보살핌이 필요해 혼자 지내시기엔 어려운 단계셨죠. 치매라는 병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신우는 결혼해서 다른 지역에서 살다 보니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 걸러 하루 전화가 올 정도로 엄마 걱정을 했고 쉬는 날마다 자주 집으로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래도 신우는 제게 자기 엄마 신경 쓰라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는 직접 자기가 챙기는 게 맞다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완전 달랐습니다. 저한테는 묻지도 않고 당연히 자기 엄마를 모실 생각이라고 신우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새언니랑 상의를 하고 결정해야지. 엄마 상태 안 좋은 건 나도 걱정이지만 모시고 사는 건 완전 다른 문제야. 아무리 자식이라도 치매 환자 돌보기 어렵다는 말 몰라? 무슨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엄마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같이 사는 게 뭐가 문제야? 신우는 중간에서 제 눈치를 엄청 보고 있는데 신우 때문에라도 남편에게 화를 더 낼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같이 살자고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어머님이 펄쩍 뛰며 반대하셨습니다. 치매라고는 해도 그때는 정신이 대부분 온전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에는 합가하는 걸 완강하게 거부하셨어요. 그렇게 1년가량을 더 버티셨고 약도 꾸준히 드셨지만 진행이 시작된 병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우리 딸을 키울 때까지 생각하면 저는 시어머니의 아픈 상황을 외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친정 엄마께서도 제가 힘들긴 하겠지만 어머님이 제게 잘해주신 걸 생각해서 마지막 도리를 한다고 생각하라고 하시길래 저는 어머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직장은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어서 낮에는 집에 찾아오는 보호사를 고용하고 오후에는 남편과 제가 교대로 케어하는 식으로 몇 년을 더 버텼어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 말로는 다 하지 못합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을 때는 이미 예전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조차 없었어요. 아무리 따뜻하고 인자한 성품이라 해도 병이 그 모습을 다 앗아가 버렸어요. 주변에서는 치매 어머니는 자식이라도 감당을 못하니까 요양원으로 모시라 입을 모아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든 것보다 어머님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고생 덜 시키려고 하셨던 건지 그나마 남들이 이야기하는 고약한 증상은 거의 없으셨습니다. 결국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곡기를 끊으시고 누워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물론 돌아가실 때는 병원에 모셨고요. 사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이런저런 병환도 있으셨어요. 장례를 치를 때 남편이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 자기가 효도 못했다고 잘해드린 것도 없다면서 오열을 하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청 얄밉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후회 없을 정도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저러는 모습이 이해가 되면서도 얄미웠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조금만 더 잘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마 정신이 조금 더 멀쩡할 때 일찍 모시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오빠는 지금 새언니한테 그게 할 말이야? 정신 좀 차려, 제발. 시누이가 제 편을 들어줬지만 이미 남편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도 발인이 끝나기도 전에 이혼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넘어왔지만 장례식이니 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 유산이라고 물려받은 건 많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사시던 아파트는 30년 넘은 낡은 임대 아파트라 보증금을 빼도 몇천 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 어머님이랑 합가할 때 저희가 보관하면서 어머님 병원비 치료비로 거의 다 썼고 장례 치르고 납골당 보증금 내고 나니 남는 돈이 거의 없었죠. 남편이 제 마음에 비수를 꽂았지만 저는 어머님을 잘 보내드리기 위해 참았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이제야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혼자 계시던 친정엄마가 또 문제였어요. 엄마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낙상을 크게 당하셨는데 골반뼈가 골절이 되는 바람에 큰 수술을 하셨고 꼼짝없이 병원에서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암 수술하셨을 때 이후로 체력이 확 꺾이셨고 그때 하시던 가게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관두셨어요. 건강이 그 이후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었는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었죠. 그래서 한동안 저는 친정엄마 병간호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긴 했지만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병원에서 많이 약해진 엄마의 모습을 보니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아프시니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어머님을 그렇게 보내드리고 나서 제가 생각이 참 많았어요. 시어머니였지만 생전에 제게 해주신 걸 생각하면 너무 못해드린 게 많은 것 같아 후회도 많이 했었고요.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뭔지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고심 끝에 친정엄마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제가 곁에서 모시고 퇴원하면 제가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어렵게 남편에게 친정엄마를 모시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죠. 저는 남편이 당연히 동의를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남편 역시 당연히 그러자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질색팔색을 했어요. 심지어 제게 미쳤냐고 제정신이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동도 힘든 사람을 어떻게 집에 모시고 살아?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아무리 당신 엄마라지만 또 노인네 병시중 드는 게 쉬울 것 같아? 난 싫어. 내가 왜 내 집에서 불편하게 살아야 해? 남편은 장모랑 한 집에 살기 싫다며 퇴원하는 대로 요양원에 모시자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저럴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인간이라지만 제가 본인 엄마를 모시고 산 세월이 몇 년인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충격이었습니다. 단 1분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싫다는 소리가 나오는 걸 보고 그야말로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알 수가 있었죠. 그래? 당신은 우리 엄마랑 한 집에서 절대 못 살겠다는 거지? 내가 지난 시간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다. 난 절대 내 집에서 노인네 냄새 맡으며 살 생각 없어. 상상만 해도 지긋지긋해. 꼭 모시고 살고 싶으면 나랑 이혼하고 당신이 알아서 모시던지 해. 남편은 이혼이라는 말까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정말 답도 안 나오는 인간이었고 저는 이미 저 당시에 눈에 뵈는 게 없었죠. 남편이 먼저 갈라서자고 하는데 더 할 말도 없었습니다. 지난 세월
남편 성질을 참아주고 산 시간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는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두말 없이 이혼하자 했습니다. 13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제가 알뜰하게 살았더라고요. 재산 분할 정확하게 하고 양육비 받는 조건으로 이혼했는데 그 재산 분할한 돈으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차릴 생각이었습니다. 아이 데리고 친정엄마 사시는 집에 들어가 엄마를 보살피며 살기로 결심했어요. 엄마가 저 이혼할 때 마음 아파하셨지만 이혼을 말리진 않으셨습니다. 친정엄마가 평생 장사를 하며 모아놓은 재산이 있고 노후 걱정이 없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얼마의 재산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는 와중에 엄마도 제게 재산 증여를 시작해 주셨는데 한 달에 엄마 앞으로 들어오는 월세 수입이 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간 돈 걱정 없이 사시고 제게도 도움을 많이 주셨구나 알 것 같았죠. 혼자 사시던 집을 저와 우리 딸까지 살기 좋게 리모델링을 한 후에 그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이혼 후에 재산 분할에 받은 돈으로 엄마 집에서 가까운 곳에 상가 하나를 얻어 작게 카페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였지만 관공서랑 사무실이 주변에 많았고 수입이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직원도 한 명 쓰니 시간적인 여유도 생겨서 엄마와 아이와 시간도 많이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남편은 그래도 자기 딸은 생각이 났는지 아이를 보게 해달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 양육비를 2달째 입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도 해줄 겸 한번 보자 하고 제 가게로 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만난 전 남편의 행색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남자 혼자 살아서 그런가 호라비 냄새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풍겨왔어요. 전 남편은 제가 카운터에 있는 걸 보고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직장 그만두고 커피숍을 차린 줄은 몰랐었고 그냥 카페에서 만나자고만 했지 제 가게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혼하고 그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남편은 저희 이혼하고 재산 분할했던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가 거의 다 날렸다 하는 겁니다. 당신은 잘 살고 있나 보네. 나는 재수없게 친구 말 들었다가 거의 다 날렸어. 양육비는 조금만 기다려주라. 이미 회사 퇴직금까지 땡겨받은 상황이거든. 저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는 남편의 말에 이 카페를 운영하며 지내고 있고 엄마가 물려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도 있으니 당분간 양육비는 크게 걱정 말고 본인이나 잘 챙기라 말해줬죠. 하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의 눈빛이 바뀌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상가를 물려받았다고? 우리 이혼하고 장모님한테 증여받았어? 그런 재산을 나한테만 숨기고 있었냐? 그게 왜?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전부 알릴 이유는 없잖아. 말이라고 해. 당신 엄마 재산이 나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야. 일부러 날 속이고 이혼하게 했으니 이건 사기 이혼이나 마찬가지지. 재산 빼돌리고 싶어서 이혼하자고 한 거잖아. 나 그냥 못 넘어가. 소송을 해서라도 내 몫은 받아야겠어. 사람이 돈이 궁하고 궁지에 몰리니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았습니다. 화가 아니라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기 결혼은 들어봤어도 사기 이혼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도 딸아이 아빠라서 얼굴은 보여주고 살아볼까 했는데 진짜 그럴 마음도 싹 사라져버렸죠. 남편을 가게에서 내쫓았고 다신 찾아오지도 말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재산에 눈이 돌아가 있었고 그게 끝이 아니었죠. 며칠 후 다시 가게로 찾아온 남편은 작전을 바꿨는지 제게 무릎 꿇고 싹싹 빌며 재결합을 하자는 겁니다. 미안한데 우리 딸 생각해서라도 이혼 취소하자. 나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어. 딱한 우리 장모님도 내가 모시고 살고 싶고. 영업시간에 남편이 막무가내로 매달리길래 결국 경찰을 불러 쫓아내고 말았죠. 한바탕 소동이 끝난 후 저는 저 인간이 더 이상 찾아오지 못하도록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넣었습니다. 그 후로는 겁을 먹었는지 아니면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건지 다행히 제게 더 찾아온 적은 없었어요. 가끔 문자로 이혼한 걸 후회한다는 장문의 문자를 보내긴 하더라고요. 이혼이라는 것이 결국 이런 것 같아요. 깔끔한 이혼과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내내 이기적이었고 제게 며느리 도리만 외치던 그 인간이 이제는 평생 후회하며 살 일만 남았겠죠. 저는 이혼 후에 평안을 되찾았고요. 남편은 싫지만 제게는 늘 자상했던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최대한 좋은 기억만 갖고 가려고 합니다. 이혼하고 나서 시누이와의 연락은 일부러 안 하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시누이가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은 해주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